안녕하십니까. 224페이지고요. 1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수변전실 위치 구조 하는데요. 이제 수변전실은 그 고압의, 특고압의 전기를 받아서 변압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뭐 습기라든지 또 열이 나니까 천장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뿌려줘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배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중심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으면 전기는 가면서 손실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부하 중심에 위치해라. 101번 보시면 5번에 부하의 가장자리에 위치해라.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고요. 같은 유사한 문제입니다. 102번도. 거기 보시면 난연 재료로 해라 5번에 되어 있는데 아니죠. 불연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12, 13 연거푸 나왔는데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 다음에 103번 문제 보시면 안전관리자 교육 이야기를 하는데요. 교육, 이 전기와 관련된 건 유독 3년이 많아요. 교육도 3년마다 받고 또 정기검사도 3년마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이제 2번 보시면 2년에 1회 이상 그래서 잘못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이론 중에 104번 역률이라는 개념.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전기를 할 때 이 역률의 개념. 예. 힘을 얼마만큼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역률. 힘을 얼마만큼 쓰느냐. 힘을 잘 쓰게 생겼는데 실제로 못 쓰는 사람이 있고 힘을 정말 보여주는 만큼 100%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률을 이제 이게 교류 전력의 역률 같은 경우는 이게 계산이 조금 복잡해요. 물론 이제 직류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이 AC와 DC 이렇게 봤을 때 역률은 무조건 1입니다. 이 직류는 보여지는 것 그대로 일을 하니까 이건 번갈아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교류 전력의 이 역률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결과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A, B, C라고 할 때 이 역률은 A분의 B를 역률이라 그래요. A분의 B. A분의 B라고 하는 건 요 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각. 요 이제 코사인 세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꿔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A를 보여지는 전력인 피상 전력 이렇게 표현하고 B는 실제로 일한 전력, 유효 전력. 요건 이제 무효분이죠. 무효 전력. 이렇게 나타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A분의 B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되죠.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문제를 보시면 1번 보시면 무효 전력에 대한 유효 전력의 비가 아니죠. 1번은 잘못되어 있고요. 역률을 개선하면 여유도가 감소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역률이 개선됐다는 얘기는 이 값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커졌다는 얘기. 역률이 증가했다는 거니까. 이 값이 커졌다는 얘기는 A분의 B가 커졌다는 얘기는 피상 전력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 B의 값이 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B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고 이 A분의 B. 근데 이 값은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겠죠. 이렇게.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를 늘리려면 각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요 A는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A는 그대로고 B는 플러스 알파만큼이 늘어난 거죠. 알파만큼. 그죠?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분자의 값이 커지면서 역률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효 전력으로 예전에 못 쓰던 이만큼의 전력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설비의 여유도가 증가됐죠. 또 이 백열전등이나 히터는 1에 가깝습니다. 맞고요. 역률은 부하에 상당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률을 개선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경감되게 되죠. 따라서 이 역률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그래도 꼭 정리를 해 두도록 합니다. 자, 105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이제 우리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85제곱미터인 경우에 요거 몇 킬로와트 설계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60제곱미터에 3킬로와트가 기본이고 초과되는 10제곱미터마다 0.5kW의 값을 더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60이다. 이거 60이다. 그러면 0에서 60까지는 3kW 준다. 그 얘기예요. 초과되는 10마다 그러니까 70이 되면 0.5를 또 주고 또 초과되는 10 되면 또 0.5를 또 주고 또 90이 되면 0.5를 또 주겠다. 그래서 이건 구간이에요. 구간. 이 구간에 있으면 무조건 3kW. 요 구간이 추가되면 3.5. 여기가 추가되면 4. 여기 추가되면 4.5. 그러니까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다 4.5kW의 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4.5가 되는 거죠. 어느 분은 또 이거를 계산을 할 때 85라고 하니까 2.5, 0.25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4.25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구간은 여기든 81이든 82든 89든 다 4.5 설계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6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장비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 문제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제어기라고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건 다 제어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5번이 요거는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고 제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07번 조명 문제는 예전에 한번 나왔고 요즘 이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부드러운 조명, 간접 조명 얘기하죠. 자, 그 다음 108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청 안테나 시설이 들어오는데, 이제 군의 전송 설비, 조감 유선 방송하고 이제 같이 옵니다. 같이 와서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어디서 분리하냐면 세대 단자함에서 분리를 하죠. 세대 단자함까지 분리해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공시청하고 유선하고 이렇게 따로 들어와서 세대 단자함에서 묶여서 이제 케이블로 이제 각 세대 이제 해서 이제 그게 꽂게끔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번 세대 단자함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이 변압 용량 추정하는 수용률, 부하율 개념이라든지 역률 이러한 개념들 정리를 잘 해두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109번 문제부터는 이제 가스인데요. 가스는 이제 최근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9회 때 여기 나왔던 문제라든지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좀 가볍게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자체도 어렵지 않습니다. 109번 보시면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번 보시면 누설 경보기 이 수신기 설치를 하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입니다. 여기 이제 해설에 보시면 그 1하고 2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2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1번이 정답이에요. 1번이 정답. 2, 3, 4, 5번은 여기 이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번은 LPG는 무거우니까 바닥에 감지기를 해야 되고 LNG는 가볍기 때문에 천장해야 돼요. 2, 3번 바꿔야 했죠. 4, 5번도 가스가 누출됐다 그러면 전기장치 쓰면 안 됩니다. 스파크라도 일어나면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답은 1번 선택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 보시면, 이제 시설 기술 기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이제 이 문제로서 정리하셔도 돼요. 충분합니다. 지하 매설은 60cm 이상 이렇게 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호 압력에 따라서 저압은 황색, 중압 이상은 붉은색 합니다. 그 다음에 적절한 거리를 이제 배관 이음에 있는 부분은 좀 유지를 해주고요. 그 다음 4번 입상관의 밸브는 이렇게 보호상자 안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보호상자를 벗어나서 있다 그러면 이렇게 분리가 좀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4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보시면 화기와는 2m 이상을 띄어라 이야기를 하죠. 자, 111번 문제에서 요거 이제 거리를 한번 다 정리를 해볼게요. 예. 이격거리인데요. 우선 화기하고 계량기하고는 2m 우회를 하라 그래요.
이거 이제 가스 계량기 얘기하는 거예요. 2m. 자, 그리고 요 가스 계량기하고 위험 물질인 전기 계량기, 전기 개폐기 하고는 60cm 이상. 센치예요. 그 다음 가스 계량기하고 전기 전멸기하고 전기 접속기 콘센트죠. 요거하고는 15cm, 30이죠. 30cm 이상.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하고 저압전선. 요거는 15cm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 30cm 이상의 굴뚝도 들어가요. 굴뚝. 전련 안 된 겁니다. 전련이 안 된 굴뚝도 30cm.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죠. 111번 문제 보시면 가스 계량기와 화기는 1.5가 아니고 얼마예요? 2m. 여기서 틀렸네요. 그죠? 3번 보시면 계량기의 높이는 1.6에서 2m 유지를 해라.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계량기 개폐기와는 60. 전련 조치하지 아니한 전선. 전련 조치하지 않은 저압전선하고는 15. 맞죠? 예.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스안전관리자의 법정 업무 중에 뭐 여러 가지 안전 유지, 기록, 보존 뭐 이런 거 이제 있고요. 그 5번 보시면 입주자 대표에 있는 소장님이 가시는 거지 안전관리자가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가스는 이제 요 내용이 가장 이제 핵심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113번부터 이제 소방인데요. 소방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최근 18회 시험에서도 4문제나 출제되는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 소방 부분에 출제되는 것 중에 화재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4문제를 다 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출됐던 부분들을 이제 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자, 113번 소방시설을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소화설비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이나 뭐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소화설비 중에 1번 보시면 여기 지문 중에 이제 그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는 게 있어요. 속보 설비. 이 자동화재 속보 설비는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속보. 소방서에 연락을 해주는 설비를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고 그럽니다. 이게 연락하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보 설비죠, 경보.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114번 문제를 보시면 소화 활동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건 소화 활동을 돕는 거죠. 소화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활동 설비. 그래서 연기를 빼준다든지 전원을 공급한다든지 물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화 활동 설비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연결살수, 비상 콘센트 뿐만 아니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가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출 문제가 소화 설비를 완벽하게 구분하고 이게 어떤 설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써라 할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꽤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론적인 문제도 나오는데요. 115번 있네요. 115번 보시면 뭐 이게 용어고요. 불에 잘 타지 않는 게 뭐예요? 어렵게 타는 거. 난연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쉽게 정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 116번 보시면 이론인데요. 분말 소화기. 분말 소화기에는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분말이. 분말. 소화기 안에 분말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 우리 흔히 보는 분말이 뭐가 있냐.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루. 똑같습니다. 밀가루 같은 게 들어있어요. 밀가루 같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밀가루도 습한데 오래 두면 떡지듯이 이것도 떡집니다. 흔들어주고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돼요.
그래서 2번 고온다습한 곳을 피해라. 뭐 이런 것들 있고요. 거기 보시면 3번에 동결 방지 요 얘기 나오잖아요. 이건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분말 소화기가 아니라 포말 소화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이 포말은 뭐예요? 거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품은 얼으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되고, 밀가루는 습기가 안 차게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가 117번 문제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포말 소화기는, 거품이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거품이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자, 2번 분말 소화기는 습기를 주의해야 된다. 그죠? 예. 포말 소화기는 거품이니까, 이게 물이니까 얼 수 있으니까 동결 방지를 해야 된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렇게 사효마탄소, 이건 이제 할로겐 소화기예요. 이건 하나 기억을 해둡니다. 4번. 예. 그 다음에 118번이요. 예, 예비전원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예비전원 설비 중에 가장 긴 게 뭐냐? 30분 있는데, 요겁니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 예. 그리고, 여기 이제 30분이에요, 이게. 그리고 10분짜리가 있어요, 10분. 10분짜리가 뭐가 있냐면, 경보, 자탐 중에, 자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탐이 10분이에요. 가장 짧고, 가장 깁니다. 근데 여기 118번 지문에서는 요게 없죠. 그래서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다른 건 20분인데 나머지는 다 20분인데 요거만 10분이죠. 따라서 4번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요 문제는 지난번 시험 18회 시험에서 요게 나왔었어요. 주관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잘 나오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19번 문제, 감지기 문제인데 이것도 잘 나오는 이론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감지기. 예,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 사실을 이렇게 감지를 해야 되는 기계를 감지기라고 하죠. 그래서 감지기는 열 감지기도 있고요. 이거 열 뭐 화재 발생하면 뜨거워지니까 열을 감지하는 거예요. 또 연기도 나니까 연기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그래서 열을 감지하는 거는 또 일정 온도에 오르면 감지하는 정온식, 온도 차가 발생하는 감지하는 차동식, 또 두 개 장점을 한 보상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스파트형이냐, 뭐 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분포형이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설치하느냐. 통상적으로 스파트형을 많이 하죠. 이 지점에다가. 그러나 이제 라인을 깔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감지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이제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래요. 1번 보시면 정온식 감지기. 말 그대로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감지하는 거다. 맞고요. 차동식은 온도 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동식은 주로 거실에서 쓰고요. 이건 이제 주방에서 쓰는 거예요. 만약에 주방을 차동식 쓰면 맨날 화재라 그러죠. 온도할 때, 뭐 요리할 때마다 올라가니까. 그래서 정온식을 씁니다. 연기 감지기는 이제 천장 높은 곳 이런 데 이제 사용을 하고요. 분포형 감지기는 뭐 이런 감지기를 어떤 라인에다가 이렇게 분포시키는 걸 분포형이라고 그러고 스팟형은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는 걸 이제 스팟형이라고 합니다. 통상 이제 스파팅이 많죠. 열 감지기 한 줄, 연기 감지기 한 줄, 열 감지기 AB 교차회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치를 합니다. 보상식 감지기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온식과 차동식의 장점이에요. 열 감지기 이야기입니다. 연기 감지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따라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120번 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감지기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느냐? 화재가 발생하면 예민해야 되죠. 저쪽에 불이 타가지고 막 팔팔 끓고 있는데, 난 몰라. 뒤집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뭐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어요. 예민해야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혹시 오동작이라고 해도 예민해야 돼요. 화재 같은 느낌만 든다 그러면 무조건 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일단 열 전도율이 예민하려면 커야 되죠. 조그만 열이 와도 확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 또 수열 면적이 커야 되죠. 이쪽에서는 감지를 하는데 이쪽은 또 감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121번 열감지기만 고른 게 뭐냐? 열감지기는 이거 찾으시면 되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정원식, 차동식, 보상식. 예, 1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다음 112번 보시면 자동 소화 장치의 내용이다. 이제 아파트에는 요즘 이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 다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방에 설치하죠. 그래서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 장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주방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화재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123번부터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이제 화재안전 기준과 관련해서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다행스럽게 나온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기출됐던 문제를 잘 정리하는 것도 좀 필요할 듯해요. 전체적으로 이 화재안전 기준이 굉장히 광범위해서 학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옥내 소화전. 첫 번째 보시면 토출량 이야기 하잖아요. 토출량. 요거는 분당 130리터입니다. 이상이 돼야 되고, 요거 이제 5개 이상 설치되면, 5개까지가 그래요. 5개까지. 개까지. 그 다음에, 이 펌프는 당연히 급수하고 소방용이 별도로 돼야 되죠. 물 먹느라고 물 뿜어주면, 그러니까 화재 발생했는데,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별도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같이 할 수는 있지만 별도가 원칙이다. 그래서 2번이 이제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압력 챔버라고 하거든요. 그 통이 있는데 이건 이제 용적이 100리터 이상이 돼야 돼요. 자, 5번 보시면 노즐 선단에서의 방수 압력. 물을 부었는데 이게 밑 뚫뚫 떨어지면 이게 불을 못 끄잖아요. 일정 압력이 나와야 된다. 이게 0.17메가파스칼 이상이 돼야 돼. 뭐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이 이제 겹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124번은 우리가 이게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실제로 소화 펌프가 작동을 했을 때 물을 뿜어주느냐, 그러니까 펌프가 진짜 기동이 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 실제로 그렇다고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차적 밸브를 잠그고 실험하는데 이걸 체절운전이라고 그럽니다. 체절운전. 요 의미는 그거죠. 감지기가 감지를 해서 수신반에 보내서 수신반에서 펌프를 기동을 시키고 그래서 펌프에서 스프링클러 헤더를 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하나의 몸이죠. 화재 감지에서부터 불 끄는 것까지. 근데 요 펌프 이쪽으로는 하지 않아요. 잘라버려요. 요쪽만 합니다. 몸을 반을 잘랐죠. 체절운전이라고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125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 이야기합니다. 요건 이제 요쪽에 할게요.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의 경우는 송수량은 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 기준으로 해서 분당 80리터 이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요것하고 좀 비교가 될 수 있죠.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요 숫자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126번 문제 보시면 음향장치. 우리 이제 비상방송 설비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면 비상방송 설비 있는데 이제 방송하잖아요.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이제 멘트로 나오죠. 근데 조그마가지고 소리가 안 들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좀 커야 돼요, 소리가.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입력은 3와트. 또 확성기까지는 수평거리 25m. 실제 이제 이게 오동작 나서 막 이게 작동하면 정말 정신없어요. 막 정말 어디론가 막 대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지문 보시면 요건 이제 하나 단편적인 문제로 배선은 3선식 합니다. 4선식 하지 않아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127번 비상방송 설비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연면적 3,500, 그리고 지하층 재해층 수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이고요. 지하층도 3층 이상 이렇게 되면, 이 비상방송 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500이 다 넘잖아요, 동별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방송 설비가 다 있죠. 예. 자, 그 다음 128번입니다. 5개 소화전. 이번엔 또 5개 소화전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사실 이제 5개 소화전은 우리 이제 공동주택에 설치되지도 않는데, 뭐 문제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5개 소화전과 관련해서 뭐 분당 350리터. 또 압력은 0.25메가파스칼. 그래서 지금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와 5개 소화전, 요거 이제 좀 비교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29번 보시면 유도등,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유도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에서, 그 2번 보시면 비상 전원은, 이거 발전기로 하면 안 됩니다. 발전기가 고장나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축전지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하나 문제로 정리하시면 되고, 130번 보시면 소화전, 옥내 소화전. 그러니까 요 옥내 소화전과 5개 소화전, 뭐 이런 거 비교인데, 거의 이제 숫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옳은 것은 상당히 까다롭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1번,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 옥내 소화전 아까 0.17이었죠? 0.12 잘못되어 있고, 높이는 1.5m 이하입니다. 너무 높으면 1.8 되면 막 이렇게 꺼내서 작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정도 높이에서 작업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강판 두께, 뭐 이렇게까지 물어보는데 3mm가 아니고 4mm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 소화전의 규경 이야기하는데 65mm, 65mm 이상으로 합니다. 이건 맞는 표현이네, 그죠? 규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력은 130이 아니고 350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위주로 이렇게 이제 좀 복합적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1번 보시면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그 증폭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예비 시간이죠. 이거 이제 30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2번 보시면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 이 옥내 소화전 설비에 있어서의 그 배관 구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옥내 소화전, 5개 소화전 다 65mm입니다. 65mm. 65mm 이상을 하는데, 통일이 되어 있는데, 배관하고 겸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옥내 소화전이 일반적으로 쓰고도 하고 연결 설비로 쓰는 경우, 이렇게 겸용하는 경우 커야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100mm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자체 점검 이야기, 자체 점검 이야기인데요. 133번. 자체 점검은 작동 기능 점검이 있고, 종합 정밀 점검 있죠? 네, 이렇게. 자, 지문을 통해서 보도록 합니다. 예. 1번 보시면, 종합 정밀 점검은 언제 하느냐? 이건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해요. 연일에 이상 하는데. 그래서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그러니까, 패턴, 전체적으로 이제 패턴을 보면 2개 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용 승인,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렇게 속하는 달이 이제 1년 지나면 이렇게 속하는 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10월 5일 날 이렇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2005년 10월 5일 날 이렇게 됐다. 그럼 2006년 10월 31일까지 한다. 그 얘기예요. 1번은. 예. 작동 기능 점검이든 종합 점검이든 다 연 1회 이상 합니다. 그리고 종합 정밀 점검 대상 요거 이제 2번이나 물어봤는데, 아파트는 11층 이상이고, 이건 이제 이번에 개정이 됐죠. 연면적은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 여기 이제 2고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2개가 충족이 돼야 돼요.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4번 자체점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다 그렇죠. 연 1회 이상 한다 그랬죠.
종합정밀점검은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말일까지 하시면 되고, 아파트는 뭐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방과 관련된 부분. 소방은 주로 이제 요 화재안전 기준에 요 옥내 소화전 스프링클러 5개 소화전 이야기, 예, 요걸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점검도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시설인 이제 승강기인데요. 승강기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아요. 승강기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승강기 관련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135번이죠. 예, 135번 보시면 이제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이야기. 승강기 설치를 할 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죠. 그래서 승용, 화물용, 비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6층 이상, 7층 이상, 10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은 뭐 여기 이제 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3번. 자, 7층 이상 계단실 공동주택에 7층 이상이면 계단실인 경우엔 계단실, 또 복도형인 경우엔 복도형의 경우에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도형에는 요거는 세대 기준으로 해서 100세대에 한 대. 그다음에 초과되는 100세대마다 한 대 추가가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건 계단실은 계단실마다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요 지문은 계단실형은 이렇게 한다. 이게 잘못됐죠. 그죠? 복도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도형.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원리례 이상 점검해라. 좋습니다. 자, 136번 승강기 설치 이야기 합니다. 그죠? 6층 이상인 경우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래서 6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자, 137번 7층 이상인 경우에 화물용 승강기. 화물을 실어야 되니까 이 화물의 개념은 일단 무게는 0.9톤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로 세로가 1.35 곱하기 1.6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돼 있고, 계단실형은 계단실마다 설치하고, 복도형은 200세대까지가 아니죠. 100세대까지가 한대요.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 138번 검사 연기 신청 사유에 해당되는 것만 골라봐라. 우선 이제 승강기는 멀쩡한데 공작물이 문제인 경우 기억번, 또 우린 에너지 절감하게 승강기 멈췄다 니은 번, 또 할 수가 없는 디귿번 이런 경우죠. 그래서 4번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승강기 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승강기 검사는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완성, 그 다음에 정기 검사, 또 수시 검사 이렇게 돼 있어요. 설치하고 나서 하고, 이건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수시 검사는 뭐 속도 이런 걸 이제 바뀌었을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성 검사를 받고 유효 기간을 줍니다. 이 유효 기간은 1년 혹은 2년을 줄 수도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2년 아니면 1년을 줍니다. 그러면 이 기간 끝나고 계속 사용하고 싶다. 그럼 새로운 유효 기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기 위해서는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정기검사는 유효기간이 끝났는데도 또 쓰고 싶으면 검사를 받고 써라 그 얘기고, 2번 보시면 이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3년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면 2년, 그렇지 않으면 1년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140번 자체 점검. 승강기 자체 점검 원리례 이상 받도록 하고 있죠.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예, 그건 뭐 쉽게 여러분 정리할 수 있고요. 141번 문제 보시면 안전관리자 직무 범위가 아닌 것 그랬는데, 이 정기검사나 이런 검사 신청은 있잖아요. 관리 주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142번 보시면 중대한 사고 이야기할 때, 우리 전기 이야기할 때 중대한 사고 하면서 사망자 2명 이상 그랬잖아요.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이런 건 사망자가 무조건 발생하면 중대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이제 최근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이제 이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143번의 이론 문제를 보시면, 승강기의 구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좀 간단하게 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다. 건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상부에 승강기 기계실이 있고요. 또 하부에는 승강기 완충기를 넣은 피트가 있어요. 그래서 승강기가 떨어지면 이렇게 맞춰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승강기 라인이 있고, 이제 승강기가 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층 부분이 이제 이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승강기가 뭐 가령 여기에 있다. 이렇게 승강기가 있다. 그러면 이 승강기의 구동을 이제 승강기 기계실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죠. 우리 이제 이런 형태를 로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편에 이렇게 쇳덩어리를 달죠. 이걸 이제 균형추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도르래 역할을 하는 이 시부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카 완충기나 균형추 완충기를 이렇게 해서 혹시 사고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선 문제 보시면 카가 최상층이나 또 최하층을 벗어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제한하는 거, 이 끝을 제한하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냐? 말 그대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리미트죠. 리미트 스위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3번에 리미트 스위치가 정답이 되고, 완충기라고 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카가 떨어질 때 대비한 카 완충기, 또 균형추가 떨어질 때 대비한 균형추 완충기, 뭐 이렇게 스프링 판 같은 걸 이렇게 스프링 같은 걸 설치를 해놨고요. 추락 방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강기가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에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정전 같은 게 있어서. 그러면 이제 카도하고 이제 승강장 도어를 여는데 가급적이면 밑에 거 여는 게 아니라 뭐 여기를 열죠. 이쪽을. 그래서 기어 나오게끔 하는 게 좋아요. 이쪽을 열면 이쪽에 이제 추락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우위층을 열고 하는데, 혹시 이제 애매해서 이렇게 약간 밑에 쪽에서 밑에를 여는 경우에는 이게 추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카 밑으로 이렇게 추락 방지판 이만큼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고, 전자브레이크는 이제 이상을 감지했을 때 이제 제동하는 장치를 얘기를 합니다. 조속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속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조속기가 이제 속도를 빠르게 들게 이제 조정하는 거, 상태를 인식하는 거, 이제 조속기라고 합니다. 그래,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셨는데, 설명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죠. 지난해 뭐 16, 17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우선 이걸 다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뭐 이제 기출문제 해설에서 보셨지만 계산 문제 일부는 뭐 여러분들 소화하시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소방의 이 화재 안전 기준에 물론 이제 옥내 옥외수 화전 중심으로 나왔지만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큰 전략은 뭐냐? 아는 거 틀리지 않는 거 중요하고 모두를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이론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소화하실 수 있다면 충분히 이제 합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예상 문제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